예, 피플인사이드 오늘 인물들을 중심으로 경제계 소식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벨의 고설봉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해외 출장을 첫 번째 행보로 나타냈다라는 부분도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마치고 이제 귀국을 했죠. 네, 삼성그룹 창립 80주년이 지난 22일 유럽과 캐나다, 일본을 방문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예. 이 부회장은 7일 오전 3시 40분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전 세계에 오른 뒤 오전 6시쯤 인천공항 제2터미널로 입국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날 공항에서 출장에서의 소감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런 인사말을 남기고 빠르게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예. 이번에 출장 목적이 뭐였나요?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려오는 거는 신사업 발굴 정도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땠습니까? 이번 출장에서 프랑스 파리, 스위스 제네바,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와 밴쿠버, 일본 도쿄 등을 2, 3일 간격으로 방문했는데요. 인공지능 분야 석학과 해외 핵심 거래선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 발굴 등에 대한 구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삼성의 미래 먹거리로 꼽아온 AI 육성의 출장 일정의 대부분을 할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회장의 앞으로 향후 행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해서 경영 복귀가 언제쯤 가능할까? 그런데 이게 또 어떤 법정 소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더 좀 미궁 속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재계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지난 주말 휴식을 좀 취하고 이번 주에 경영 복귀할 것으로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예. 근데 이제 검찰이 노동조합 와해 의혹 등으로 삼성 계열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예. 경영 복귀가 당분간은 좀 힘들 것이라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비공개 현안 보고를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돌아오기는 했지만 출근 시점 등은 알 수 없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수시로 현안 보고를 받으면서 국내에서는 행보를 좀 안 하고 해외 행보를 주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이제 각종 이슈가 얽혀 있는 만큼 해외에서 미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한다든가 핵심 거래선들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글로벌 파트너와의 파트너십을 더 강화하는 데 주력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언제쯤 경영 복귀해서 또 어떤 사안들을 내놓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앞에서도 저희가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삼성증권 때 얘기였고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에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사실 얘기를 했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약간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현재 좀 어떤 논란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지난 2일 공식 취임했는데요. 재벌 저격수, 금융권 저승사자 이렇게 불리면서 또 반발도 예상됐었는데 전혀 다른 쪽에서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2014년하고 15년 김 위원장이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일 때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갔다. 이런 논란 때문인데요. 2014년 3월 한국거래소의 부담으로 2박 3일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2015년 5월 우리은행 돈으로 2박 4일간 중국 충칭과 인도 첸나이, 또 같은 달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예산으로 9박 10일간 미국과 유럽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공개되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그러면 어떤 부분입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피감 기관 돈으로 부적절한 출장을 다녀왔다.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외유성 해외 출장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당 등 야당은 김 위원장이 우리은행 측의 지원을 받아 충칭 시내 관광을 했다. 그리고 우리은행으로부터 기사와 현지 가이드 등에 대한 차량 제공, 그리고 직원들의 수행을 보조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는데요. 김 원장이 또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 거짓 해명 논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김 원장이 해외 출장에 동행했다고 밝힌 여성이 정규 비서진이 아닌 인턴이었고 그리고 공식 일정 외에 개인 관광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야당의 공세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야당은 지난 9일 김 원장이 사퇴해야 한다 이런 말도 꺼냈습니다. 참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애초에 사안도 문제지만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더 문제가 좀 커지기 십상인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글쎄요, 거취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좀 섣부른 감이 있긴 합니다만 어떤 청와대 입장도 있었고요.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청와대에서는 일단 사퇴는 없다. 네. 뭐 이러면서 진화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지난 9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해외 출장권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적법하다. 그래서 해임 사유는 안 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청와대가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김 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사퇴는 없다 이렇게 입장을 명확히 밝힌 건데요. 김 대변인은 조국 민정수석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6일부터 9일까지 김 원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그 내용을 확인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김 원장이 해외 출장 목적에 대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의원 외교 차원 또 관련 기관의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현장 조사하기 위해서 갔다라면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임에 이를 정도로 뭐 심각하지는 않은 사안으로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렇게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이슈들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한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실 참 알고 나면 상처받을 거 뻔히 아는데 항상 관심이 가는 기업들의 평균 연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상위 500대 기업의 평균 연봉이 공개가 됐다고 들었는데 SK그룹이 싹쓸이 했다면서요. 네, SK그룹이 상위 연봉 순서, 직장인 평균 연봉 순위 1, 2부터 4위까지를 차지했는데요. 예. 지난해 기업 직원 연봉 서열에서 상위 1위부터 4위까지를 SK 계열사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뭐 1위는 SK에너지인데요.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 5,22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SK종합화학이 1억 4,170만 원, SK인천석유화학이 1억 3천만 원, SK루브리컨츠가 1억 2,03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SK이노베이션이 1억 1,100만 원, 그리고 SK텔레콤이 1억 570만 원으로 총 6개 계열사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면 SK그룹 말고 다른 5대 그룹으로 넓혀보면 어떤지 또 가슴 아플까 알지만 여쭤봅니다. 주요 5대 그룹사 중에서 연봉 순위 20위 안에 든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했는데요. 삼성전자가 1억 1,700만 원으로 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외 LG그룹 계열사에서는 LG상사가 1억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24위, 롯데그룹에서는 롯데케미칼이 9,470만 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3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또 특히 지난해 중국 사드 보복 등으로 고난의 한 해를 보냈던 현대차그룹은 기아차가 9,310만 원으로 38위, 현대차가 9,160만 원으로 44위를 기록하며 간신히 5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아차랑 현대차 둘 다 1년 전에 비해서 연봉이 삭감됐는데요. 기아차가 평균 290만 원, 현대차가 240만 원 낮아지면서 직원들의 지갑이 더 얇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이렇게 500대 기업의 평균 연봉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더벨의 고설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더 핫한 소식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